안녕하십니까.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적당히 못 먹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점심도 못 먹어서 훌쭉해서 왔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저를 보고 헬스케졌다고 그래서 밥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4.3과 천안함의 4.6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이 제목이 4.3이 나와서 우리의 4.3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어떤 신문에 제가 잘 아는 정치부 기자가 재밌는 글을 썼어요. 아름다운 복수는 없다. 복수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복수의 면허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모든 정치를 복수를 위해서 사는 거야. 4년 내내.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기자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바로 오늘 아침 문 대통령이 어디 가서 연설을 하는데 참 기가 찬 연설을 하셨습니다. 기가 찬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엊그제 여야 합의하에 통과된 제주도 4.3 특별법 그것을 성실하게 실행하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기가 찹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그나마 안 했던 사람이 무슨 김태흠 의원, 김웅 의원은 박대근 의원 이런 한 5명 정도가 반대하고 나머지 몇 사람은 기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여기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찬성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유명한 박아무개 여당 시장 후보가 하는 얘기가 정치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을 비난했더라고요. 20대 30대 하는 사람들은 역사적 경험치가 짧아서 요새 돌아갔다. 아주 말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에 그래 박영선 후보는 역사적 경험치가 많으신가? 묻고 싶어요. 박영선이라는 분을 제가 딱 한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양반이 어디 가서 중대 발언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위대한 나라다. 왜? 대한민국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 이거 기가 막혀.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무슨 월드컵 대회가 막 벌어졌는데 그냥 공 잡았다만 빵빵 슈팅을 하는 손흥민이가 만약에 왔다 갔다 해서 출전을 하는데 우리 해설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누굽니까? 손흥민 보유국입니다. 이러면 얘기가 어울리죠. 아니면 올림픽에서 무슨 체조를 하는데 소년아가 뭘 한다거나 무슨 김연이죠. 소년제 이런 사람이 나와서 우리나라가 누굽니까? 이런 보유국입니다. 한번 실감이 나는데 어떻게 국내외로 그렇게 비난과 불신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대통령이 계신 것만으로도 부끄러운데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이렇게 아첨식은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면 서울시장이 문재인 보유국 시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선거는 오늘 4월 3일 날 지금부터 오래전 1948년에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그 불행한 사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억울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인민공화국을 지지하고 김일성이를 지지하고 김달삼이라는 사람의 선도로 거기서 인공길을 6개월이나 세웠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잘 대접을 하겠다고 큰 소리로 꽝꽝 치는 그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 이게 그야말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엊그저께 천안함 기념식에 가서
그 46명의 우리 애국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죠. 그 어머니가 작년에 1년 전에 와서 슬그머니 그거 안 잡힌 게 다행이에요. 그 양반도 상당히 재주가 좋아. 슬그머니 가서 대통령님 천안함은 누가 자초시켰습니까?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조용조용히 지나가는데 그것은 북한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죠.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북한하고 평화를 지향하고 남북 종전 선언이니 나발이니 그런 걸 한다 손 치더라도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북한이 우리에게 벌리는 도발 행위입니다 하는 얘기를 떳떳이 해야만 외교도 되고 정치도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광경에서는 문재인은 그 천안함 용사의 어머님보다 훨씬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역사식이 없어.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이 문재인 보유국이라 주장하는 이 나라야말로 정말 웃기고 나자빠질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공수처니 검찰이니 난리 법석인데 이 복수를 화신으로 삼는 이 정권 사람들은 검찰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 법석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검찰을 무서워하거든 사람들이. 그런데 검찰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은 검찰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도 때로는 자기들이 엘리트 의식이 있어가지고 너무 혼자 좀 잘난 척하고 해서 기분 나빠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가지는 국가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 단단한 기반이 있음으로 해서 법치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놈의 검찰을 평소에 감정사태로 때려잡으려고 아우성을 치고 법무부 장관 둘이가 연거푸서 지휘 검열 지휘 한다고 해서 4번을 특별 명령을 내리고 검찰총장을 징계에 회부하고 이게 난리 법석이에요. 솔직하게 해서 물어보세요. 검찰을 돌아가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이 정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생각에는 90% 이상이 돌아섰다고 생각해요. 검찰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적으로 모으는 사람치고 결정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이가 맨 처음에 검사와의 대화 이런 걸 하면서 딱 앉아서 그 옆에 자기가 직접 임명한 법무장관 강금실이가 탁 앉아 있었어요. 아주 여성스럽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그 검사들 제가 딱 현장에서 보니까 검사들의 질문이 좀 까다로워요. 까칠까칠해요. 좀 기분이 안 났던 모양이야. 그리고 강금실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검찰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정통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좌파 운동도 하고 어쩌고 했기 때문에 친근감이 좀 덜했던 모양이야. 그냥 까칠까칠하게 질문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거든. 자, 이제 나하고 막 나가는 거냐? 이런 식으로 싸움을 붙었어요. 이것이 노무현의 비극의 단초입니다. 검찰하고 그렇게 전면전을 붙은 어떤 사람도 이기지 못합니다. 검찰을 잘 다스려야죠. 그런데 검찰을 딱 제쳐버리고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공수처의 김진욱인가 하는 사람이 나서서 하는 걸 보니까 아주 볼만해요. 볼만해. 이성윤을 슬그머니 소환해서 근거를 내리지 않으려고 자기 관용차로 돌려가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마약 밀매하는 것도 이러질 않을 거야. 이거 좀 지나치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당면한 서울 시민의 선거에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이낙연 전 대표나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인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고개는 막 숙이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당간에 할 말 없으니까 할 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잘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전부 망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강남의 부자들 때려잡으려다가 국민 전체를 때려잡은 셈이 됐습니다. 부동산을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값을 50%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잘못한 근거를 내놓아야지. 말만 하면 무슨 소리 하고 나서 내가 한 건에 했다 이러고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아까 여러분 박전정 의원도 말씀하시고 정광훈 목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은 우리 현대사회, 현대에서 물고기를 돌릴 수 있는, 물고기를 국민의 힘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치열한 시점입니다.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딴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부산은 뭐 적당하게 뭐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서울만 예를 들자면 서울의 인구가 엊그제 조사 이래 964명입니다. 964만. 그리고 유권자가 842만입니다. 투표소가 2259군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는 좀 적습니다만은, 사전투표는 424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5개가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만들어서 429개의 사전투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수가 많다고 해서 꼭 어느 당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시고 열심히 가서 찍어주시길 바라고, 개표가 문제입니다. 4월 7일 날 개표가 2259개소에서 투표한 것이 모아서 25개의 구청에서 하죠. 25개의 개표소를 전 국민이 자유와 평화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이불 속에서 아우성치지 말고 다 나가서 개표소를 좀 쏴서요. 그 사람들이 간이 떨려서 뭘 벌릴 수 없도록 좀 만들어주세요. 군중의 힘이란 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투개표 과정의 그 절차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는 그 기계의 그 투명성, 정확성, 정직성에 대해서 수많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 문제도 없다,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도 그렇게 하기를 믿기를 원합니다만은, 만에 하나 다른 사태가 벌어지면 이것은 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망하는 것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 이 나라는 점점 사회주의 국가로 갑니다. 오늘 문 대통령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무슨 뭐 제주도 평화 공원 만들어 가지고 1,000억 거기다가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우익들이 세워둔 기념비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러잖아요 오늘. 왜? 화해의 차원에서, 화해의 차원에서 쥐가 먹이를 우리가 세운 걸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화해의 차원에서, 말이 하도 내가 억울해서 화딱지가 나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화해의 차원에서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세운 유족들과 관계자들하고 같이 잘 상의해가지고 공동의 어떤 추모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시간 먹이를 세운 걸 다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문재인의 시대는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지난번 4.15 총선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드립니다. 4.15 총선의 사전투표가 사전에 조작됐다 하는 얘기를 제가 대한민국에서 맨 처음 얘기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72시간 후에 여기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그거 틀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걸 잘 꾸며놓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가요, 지금 차이가 많지만은 슬슬 처음에 이렇게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업앤다운 취소를 하고 한참 하다가 막판에 새벽에 들어와서 약간 잠이 오고 어쩌고 하는 순간에 그때 사전투표가 합니다. 이래 와장창 하고 뒤집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전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딱 만들어 놓고 꽝꽝꽝 치고 도망가 버리면 끝이에요. 이럴 경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것이 서울 시민들입니다. 서울 시민, 그때는 반드시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귀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 소리가 없어요.
전자투표를 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 관해서는 마지막으로 수개표로 확인한다 하는 것만 받아놓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이 선거를 만에 하나 억만문제 하나 깨지면 이건 전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탄핵해야 돼요. 다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간도 오늘 내일 사이 몇 살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쭈구리가 앉아있는 간부라는 사람들 반드시 이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4월 7일 날 우리가 새로운 시장이 누가 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역사를 여는 하나의 신호탄이 됩니다. 투표가 총알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죠. 아까 어느 분이 하셨죠. 강하다는 걸 보여서 이 나라를 전도 영향한 자유민주 국가를 만들어서, 백신이 뭐니 하면서도 백신 보는 게 전 세계 111위예요. 이거 웃기고 이거 환장할 나라야. 이러면서도 백신의 여부를 좀 따져보면서 천천히 하겠다, 이따위 흘러간 유행어를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절대로 대한민국과 더더구나 서울시정을 맡길 수 없다는 각오로 여러분이 분투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경재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야, 연설을 듣다가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김경재 전 의원님이 대통령이 되면 저를 국정원장아 한 1년만 시켜주면 대한민국의 간첩이든 빨갱이든 종북 주사파든 모조리 다 쓸어버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제 다음에 한번 대통령 출마하고 좀 꼬드겨 봐야 돼요.